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집합 두 번째 시간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부분 집합이냐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 A의 원소는 small a, b, c, d가 이렇게 있는데 대문자 B라는 집합은 원소가 B와 C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문자 A는 4개지만은 B와 C가 있고 B는 B, C가 전부인데 이게 요 안에 쏙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집합 B는 집합 A의 1부분이구나. 그래서 집합 B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상 결과적으로 대문자 A 안에 대문자 B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너는 B, C 바깥에 small a, 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영어의 contain이라는 글씨의 맨 앞글자 C를 이용해서 또 살짝 눌러서 이렇게 포함하게 됩니다. 이거는 포함하다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보게 되면 대문자 B라는 집합이 대문자 A 속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큰 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됩니다. 대문자 A를 먼저 적게 되면 B가 이렇게 돼서 대문자 A 쪽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입을 벌리게 되면 B가 A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부분 집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 집합 한번 찾아보기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대문자 A의 원소가 small a, b, c, d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먼저 원소가 한 개만 있는 small a의 벤 다이어그램 누군가 되겠죠. small b의 벤 다이어그램, small c의 벤 다이어그램, small d의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4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원소 2개짜리는 small a와 b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a와 c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a와 d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b, c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b, d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c, d가 있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6개를 찾아낼 수가 있고요. 원소 3개짜리에 대해서 D가 없는 A, B, C 벤 다이어그램, C가 없는 A, B, D 벤 다이어그램, B가 없는 A, C, D 벤 다이어그램, A가 없는 B, C, D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 4개짜리 즉 자기 자신도 1부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생긴 벤 다이어그램까지 해서 총 몇 개더라? 15개를 찾는데 그러면 원소가 한 개도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원소가 0개인 상황, 즉 공집합인 경우는 모든 집합에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살짝 기억해 보면 이 공집합이란 거는 4개 중에서 한 개도 고르지 않는 가지수, 즉 한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한 개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 한 개짜리라는 얘기는 4개 중에서 원소를 한 개를 골랐어. 그래서 총 4개를 만들 수 있지, 이런 내용입니다. 원소 2개짜리는 4, C, 2, 그래서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집합은 조합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소 3개짜리도 4, C, 3. 그럼 여기는 4개가 될 거고 4, C, 4도 1개가 되니까 요거를 전체를 다 합하게 되면 16개가 만들어집니다. 부분집합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다 일일이 찾아야 되거든요. 원소가 없는 거,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몇 개짜리 다 찾아요. 근데 개수를 찾아보니까 마치 조합을 이용해서 찾는 거랑 똑같네, 이렇게 됩니다. 4번째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한데요. 숫자 2를 원소 개수만큼 곱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문자 A 원소가 여기 보게 되면은 4개였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 그래서 16이 되는데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조합을 이용하게 되면 4C0 더하기 4C1 더하기 4C2 더하기 4C3 더하기 4C4까지 하게 되면 이거의 결과는 무조건 2의 4제곱이 되는 고3 때 확률과 통계 시간에 따로 배우게 됩니다. 혹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6C0부터 6C1, 6C2 이렇게 순차적으로 6C6까지 더하게 되면 얘는 2의 6제곱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계산 결과는 64가 되겠지만 이렇게 조합을 갖다가 이용해서 더하게 되면 2의 거듭제곱이 되는데 그게 부분집합의 총개수를 구하는 방법과 동일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서 이 4개짜리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뺀 나머지 요만큼의 개수만, 요게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 진부분집합만,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2의 원소 개수만큼 곱한 거에서 숫자 1을 빼는데 요 1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하나를 빼면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원소가 지칭이 되면 그 원소를 빼고 나머지 개수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원소가 지칭이 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남은 원소 개수만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문자 A의 원소가 1, 2, 3, 4, 5, 6, 7 이렇게 7개 있었는데
2와 7은 꼭 있지만 4는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이렇게 2도 있고 7도 있고, 그러면 2 없다 치고 7 없다 치고 4도 없다 치고 그 남아있는 개수 하나, 둘, 셋, 4개만큼 곱한다. 2를 4번 곱하세요. 그래서 총 16개의 부분집합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은 많이들 물어보는데, 이렇게 부분집합의 개념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호 C를 사용하더라. 그리고 부분집합을 실제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실제 찾는 것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부분집합의 총개수라든지 진짜 부분집합의 개수라든지 뭐 특정 원소가 꼭 들어있는 상황이라든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5번째는 상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집합이 같다고 했을 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소가 모두 동일할 때 집합 A와 집합 B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부분집합으로 표시하시면 이렇게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다라는 말을 A는 B의 부분집합이며 동시에 B도 A의 부분집합이 되더라. 요건 이제 집합에서만 가능한 얘기인데요. B가 A 속에 A가 B 속에 들어간대요. 그럼 B가 A보다 더 넓은 상황인데 다시 이 B가 A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크기나 원소가 다 똑같은, 둘이 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A와 B의 상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 기호를 C를 사용을 하고 주로 부분집합을 찾기보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먼저 많이 찾는 거로구나. 그리고 저희가 1학기 때 조합을 배웠기 때문에 조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는 거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